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4223님이 7시에 알람을 해놓고 기상하는데 날씨가 조금 쌀쌀하니까 이불 속에서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그래도 다마카 목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하는 청취자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니 감사한데 저는 다마카 아니고 더마카입니다. JB 발음을 잘하세요. 네, 더마카입니다. 더마카. 더 막내 작가. 네. 네, 그리고 이 시간이 우리 촌철님들의 다양한 아침 풍경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이용기 님이 6시 52분 59초에 보내주신 댓글인데요. 네. 회사 앞 커피숍에서 시선 집중 들으며 커피 한잔 하려고 일찍 출근했습니다. 해가 짧아지니 게을러지는데 자주 이렇게 해야겠어요. 8시 30분까지 다 들을 수 있어 좋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면서 저희 방송을 들으면 목소리도 달달하게 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6시 52분 59분에 보내주셨다는 거. 그러면 도대체 아이고 죄송합니다. 카페에 몇 분에 도착하셨을까요? 51분에. 이렇게 일찍 문을 여는 카페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카페 사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용기 님도 고맙습니다. JB의 말씀처럼 커피 맛이 달달했으면 좋겠네요. 쓴 건 아니겠죠? 근데 몸에 좋은 건 쓰대요. 네.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김창면님 오랜만에 출근길 김밥집에서 라면과 김밥 먹고 출근합니다. 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든든하시겠네요. 따뜻하시고 라면 국물에. 네. JB는 지금 빈속인데 그죠? 그렇죠. 네, 그래도 대신 김창면님이 배부르시니 저희는 뉴스로 또 배를 불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근삼님이 오늘이 이태원 참사 2주기네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그렇죠. 이인수님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좀 보내주셨어요. 세월호 참사 때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마지막이어야 되는데 세상 돌아가는 게 정말 그러냐. 여기도 물음표를 찍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관련한 인터뷰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2부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개 의총을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친윤 쪽에선 딱 잘라버렸습니다. 공개 의총은 논의할 가치가 없는 꼼수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이철규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국회의원이신가요? 아니잖아요. 네,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 결론을 도출해낼 겁니다. 그것이 요란스럽다가 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일은 조용하게 하는 겁니다. 네, 아니 그래도 최고위원인데 국회의원 아니라는 걸 이렇게 굳이 강조할 이유가 있을까요?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간 넘어가고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 추천이 정말 김건희 여사 의혹을 풀 수 있는 해법이냐라는 본질적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물음 숱하게 던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반복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자, 이걸 봅시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의원총회를 공개적으로 열어서 표결을 하면 특별감찰관 추천 의견이 관철될 거라는 믿음을 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주장을 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도대체 이 믿음의 근거가 뭘까요? 저는 이게 궁금한데요. 의원총회가 공개되면 의원 개개인의 입장이 국민 앞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특별감찰관 추천에 한 표 행사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떤 경우요? 요즘 발언만 놓고 보면 가장 대표적인 친윤 인사가 누구냐?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그렇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한동훈 대표를 때리고 있는데 어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를 또 비판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공개 의총에 대해서
대통령 권위를 짓밟고 굴복을 강요하는 형식으로 정책 추진을 하는 것은 무모한 관종 정치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건 자기만 돋보이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여권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철부지 불장난에 불과하다. 되지도 않는 혼자만의 대권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맹공을 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탄핵 전야가 그랬습니다라는 말도 덧붙였죠. 네. 자, 홍준표 시장의 이런 입장과 교차시켜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전국 평균은 둘째치고 대구 경북 지역의 여론만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사례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한국갤럽이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대구 경북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6%로 나왔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27%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두 번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10명을 대상으로 무선 97%, 유선 3%의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대구 경북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8.8%로 29.9%의 부산, 울산, 경남보다 낮았습니다. 참고로 두 조사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대구 경북의 여론마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등을 돌린 셈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저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살피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은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분열과 배신의 프레임을 작동하려는 사람이 과연 홍준표 시장 한 명뿐이겠느냐라고 하는 점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신윤이 어떻게 나올지 대충 가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총을 공개적으로 열면 특별감찰관 추천해서 다수가 획득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 믿음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믿음이 아니라 검증이 필요한 믿음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친윤계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거를 볼 수 있는 단초가 어제 공개된 총선 백서에 대한 반응들인데요. 그 총선 백서가 참패 원인을 좀 짚었는데 첫 번째로 지목을 한 게 불안정한 당정 관계로 국민적 신뢰 추락 이거를 꼽았습니다. 네. 근데 내용을 쭉 보면 당이 공천도 제대로 못했고 전략도 부재했고 여러모로 제대로 선거를 이끌지 못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거는 결국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나요 그때? 네. 그 한동훈 대표가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친윤계는 좀 이쪽으로 읽는 것 같던데요. 근데 뭐 또 이제 그 조사 내용을 보면은 이른바 대파 논란, 황상무 논란, 이종섭 논란 등등도 중요한, 그다음에 김건희 논란 이런 것들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했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양쪽을 다 지적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가 이런 아마도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마도 그렇게 되겠죠. 네. 네. 내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한동훈 대표인데요. 강강 약 이거를 새로운 보수 브랜드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감찰관 추천은 강에 대응하는 강경책일까요? 아니면 우회책일까요? 저는 아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푸는 본질적 해법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강강은 아닌 것 같고 강우쯤이 될 겁니다. 강경 입장에 대한 우회책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런 질문도 내일 기자회견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의 혼란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을지 한동훈 대표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 좀 궁금한데요. 아무튼 시선 집중해 보겠습니다. 내일 또 100일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환 전 서원대 석좌 교수가 대선 당일 캠프 핵심 참모진들에게 명태균 보고서가 공유됐고 이를 토대로 전략회의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게 그 전해지자 명태균 씨가 어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보고서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그쪽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그 보고서는 내가 선거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려고 한 자체 조사라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직접 설명하는 게 맞다. 내가 회의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내 얼굴 본 사람이 있느냐? 라고 하는 반문을 던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준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거기로 흘러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기 살자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궁지로 모으는 주장일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가능한데요. 왜 이렇게 평가를 하느냐?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명태균 씨의 말을 해석을 하면 자기가 직접 대면 보고를 통해서 이건 이런 겁니다라고 내용을 설명해야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라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 주장은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오독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요. 그러면 이 미래한국연구소 보고서는 누구만 볼 수 있었던 겁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내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한정적으로 대면 보고한 그런 보고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보고서가 어떻게 캠프에까지 흘러갔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본인은 아니래잖아요. 캠프에 전달한 게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유출 경로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궁지로 모으는 주장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대면 보고받고 캠프의 전략 수립 자료로 쓰라고 전달까지 했다라는 의혹에 휩싸이게 되고요. 또한 조사 비용은 지불하지 않은 게 돼버립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처지로 다시 빠져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자기 살자고 윤석열 대통령 내지 그 부부를 궁지로 모으는 주장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밥김님이 생산은 내가 했지만 어디로 유통됐는지는 모른다라고 물음표를 보내주셨는데 레드헤어님은 그러면 보고서가 발이 달려서 걸어갔는갑네요라고 보내주셨고 어찌합니까님은 발 없는 말이 원래 천리를 갑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근데 여권에서는 이 신용환 전 교수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인재 영입된 인사라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좀 꼬집던데요. 그래서 믿을 수 있냐? 뭐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하는 것 이제 같던데요. 그건 전형적인 이제 메신저 공격 아니겠습니까? 근데 관련해서 바로 뒤에 신용환 교수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미래한국연구소가 돌린 여론조사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전달이 됐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공천이 됐다. 이 의혹에 대한 녹취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거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일단 참고로 김영선 의원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은 시점, 공천이 확정된 시점이 2022년 5월 10일입니다. 네. 자, 이 시점을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내용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천 확정이 되기 8일 전이었습니다. 5월 2일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의 통화 내용인데요. 명태균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말라고 나보고 고맙다고 했다. 자기 선물이래. 하여튼 입조심해야 된다. 알면은 난리 뒤집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김영선 의원의 공천이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다라고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천 확정되기 하루 전 5월 9일 날 또 다른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강혜경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통화 내용입니다. 강혜경 씨가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영선 의원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무슨 축하.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직 모른다고 해야 돼. 라고 대답을 하고요. 가능한 한 주변 사람한테 알리지 마. 라는 당부도 합니다. 또 명사장도 얘기 안 하는 게 나보고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또 얘기했구나라고 탓하는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공천 확정되기 하루 전에 축하 인사가 오가고 입단속하는 내용이 지금 통화에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바로 이날 사실 최초로 알려졌던 게 바로 이날 또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의 통화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건 초기에 알려진 거니까 다시 한번 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명태균 씨가 3호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뜻하죠. 김건희 여사하고 전화해가지고 대통령 전화해갖고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윤상현 끝났어. 이렇게 그러니까 했던 통화 내용 초기에 이제 공개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1년의 흐름 지금 3개의 통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맥이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걸 좀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관련해서 오늘 마침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구였냐면 윤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또 3부의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확인을 좀 해볼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네. 그리고 이후에 또 2023년 5월 25일 김영선 전 의원과 강혜경 씨의 통화에서 선거법 관련한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김영선 전 의원이 강혜경 씨에게 그 공천 사기한 거에 대한 자백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선거법에 관련된 거는 공소시효가 다 지나서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이제 명태균 본부장이 김태열 소장이 윤석열 대통령 선거를 도왔다 이러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 다 꼬리 잘라가지고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게 또 같이 공개가 됐어요. 네. 이거는 이제 1년 후의 얘기긴 한데 이 모든 것들을 좀 종합해서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토토로님이 공천 확정은 미리 알았지만 몇 년 뒤 오늘의 사태는 몰랐나 보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네. 이게 진실을 맞추는 한나의 조각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국민의힘 소속 이모 성남시 의원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밝혀진 이후 성남시 의회에서 벌어진 일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장이 지난 23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임시회에서 학교 폭력과 관련된 5분 발언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보이콧을 선언을 했고요. 두 번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녀 학폭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이모 의원은 자진 사퇴하라라고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24일 피해자의 아파트 단지에 찾아가는 등 사건 발단부터 이후 대응까지 2차 가해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악화시키고 시민의 공분을 증폭시키면서 성남시와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맞불을 놨습니다. 민주당 의원 3명에 대한 부정채용 등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회견이었는데요. 전 시장 당시 민주당 다선 의원의 며느리가 성남시 산하기관에 부정채용된 의혹이 있고 현재 대리로 재직 중이다. 또 현직인 의원의 부인이 성남시 공모직으로 근무 중이고 또 다른 의원은 공무원과의 그러니까 수천만 원 금전거래 의혹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점 단속 무마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엽기토끼님이 염치 없네요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여야 다 왜 이러는 건가요? 성남시 의회에 처진 것도 일종의 방탄막입니다. 이 점을 먼저 지적을 하면서 아주 기초적인 점을 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의 시작이자 본질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애시당초 문제가 됐던 게 바로 현직 시의원 자녀의 학폭 문제였고 그 처리 과정에서 시의원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부터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피해의 논리로 육박전을 벌이면 학폭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점을 환기시켜 드리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면 어제 성남시 의회 정문 앞에 이모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화한 50여 개가 쭉 늘어섰다고 합니다. 이 학부모들이 이제 그 근조화한을 쭉 설치를 한 거겠죠. 이거를 지금 시의회 의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되는지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드러난 사실을 의혹으로 맞불을 놓다니 한심하네요. 이런 의견 보내주신 분 계시고 네. 신수님은 배가 산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예. 이분들이 지금 시의원들이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소속 시의원이 정말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일단 진상 규명부터 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뭐부터 치고 있다? 방탄막부터 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촌철님이 보내주신 대로 배가 산으로 가는 이런 형국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